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태원을 다녀간 20대 환자와 같은 클럽을 다녀온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차, 3차 감염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오늘만 환자가 15명 늘어나면서 관련 확진 환자는 모두 17명이 됐습니다. 문제는 같은 날 그 클럽에 갔던 사람들이 1,5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환자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리 당국도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업소는 한 달간 가능한 한 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확진된 20대 남성은 지난 2일 새벽에 서울 이태원의 클럽과 술집 5곳을 들렀습니다. 오늘만 이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같은 클럽에 머물던 사람 중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에서만 10명, 인천과 경기에서 3명 등 수도권에서 환자들이 나왔고 군인과 외국인도 포함됐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날 해당 클럽들의 방문자 명부에 적힌 사람 수만 1,500명이 넘습니다.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일부는 전화번호가 틀리거나 없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CCTV 조회와 카드 전표 등을 확인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차에 이어 3차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클럽에서 감염된 인천에 사는 남성의 누나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에서 밀폐되고 밀집된 유흥시설에서 많은 확진자와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확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 클럽발 집단 감염이 나타나면서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와 함께 완화했던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개 지자체장과 긴급회의를 열고 한 달간 유흥시설의 운영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각 이태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용산구 그리고 경찰이 이태원 클럽들에 대해 합동 지도에 나설 예정인데요.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홍지훈 기자,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첫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이 제 뒤에 있는데요. 오늘도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근처를 돌아봤는데 이태원 일대의 인파는 평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말을 들어봤습니다. 평소에 지난주라면 이 시각에 사람도 차도 거리에 가득 찼지만 지금은 확진자가 다녀간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럽의 영업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로 밤늦게 문을 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용산구와 경찰이 클럽에 대해 합동 지도에 나서기로 했죠.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밤 10시 이후부터 구청 직원이 경찰과 함께 이태원 거리에 있는 클럽 26곳에 대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출입구에서 코로나 증상을 확인하는지, 이용자 간에 2m 거리를 두는지,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는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용산구는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클럽으로 운영된다면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밤 8시부터 모든 유흥업소의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이 불가피하면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행정명령도 내렸는데 이거 역시 적용되는 거죠? 네, 조금 전인 8시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전국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 달간 적용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건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강제력이 생겼습니다. 중대본은 클럽에서 방역수칙이 안 지켜진다고 보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홍지훈 기자, 만약 행정명령에 나온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 조치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집합 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홍지훈 기자였습니다. 네, 이태원 일대 클럽들은 웬만하면 운영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는데요. 금요일이던 어젯밤, 평소라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을 텐데 어제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남 쪽 클럽이 가득 찼다고 하는데요. 고승혁 기자가 어젯밤 클럽들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유흥업소에 운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엔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따라가 봤습니다. 용산구청과 경찰의 합동 점검반이 주점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 위생과에서 왔습니다. 장부는 잘 작성하고 계십니까? 가짜 개인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앞으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8시부터는 주민등록을 일일이 확인해서 여기다가 수기로 적으셔야 돼요. 또 다른 주점입니다. 명부는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손소독제 잘 해주시고 또 거리 2m 제한을 해주시고. 대부분 업소가 출입 명단을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흥업소 내부에서는 미흡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테이블 간 간격이 좁았고 계산대와 손님 사이 거리도 지침인 최소 1m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날 평소 붐비던 거리는 한산했고 대부분 클럽엔 이용자가 적었습니다. 대로변의 유명 클럽은 급히 운영 중단을 알렸고 골목 안쪽의 소형 클럽도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 강남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바짝부터 줄을 서거나 여러 사람이 빽빽히 모여 춤을 추는 모습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였습니다. 입장할 때 적는 인적 사항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클럽들 다 문 닫게 됐으니 지방으로 원정 가자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온다는데요. 여기서 잠깐 사진 몇 장 보고 가겠습니다. 어젯밤 부산 서면 일대 클럽 모습입니다. 대형 화면에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라는 안내문이 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에선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밀착한 채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턱에 걸쳐놓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 않았죠. 클럽 입구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경찰과 부산시는 어젯밤 단속을 벌여 방역 지침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습니다. 부산시 역시 이 업소들을 고발하거나 서울과 경기, 인천처럼 아예 영업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산이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젊은 감염자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명 가운데 3명은 감염이 됐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러면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특히 고위험군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손자에게 80대 할머니가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이태원 클럽 방문자한테 감염된 확진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전체 확진자 가운데 20대와 30대는 88%에 달합니다. 80세가 넘은 첫 고령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84살 여성은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손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다가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천에서도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아들과 접촉한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은 증상이 없거나 가벼워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가운데 34.8%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클럽 방문자와 접촉한 경우는 약 40%가 증상이 없었습니다. 아마 무증상 경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완전히 고리를 차단하는 건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는 장기전으로 갈 거라는 말씀. 방역당국은 무증상 감염자를 매개로 노인이나 기저질 환자 등 고위험군으로 퍼질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파가 여러 갈래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또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윤재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클럽 방문자들은 오늘 내일 사이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달라. 이게 바로 보건당국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연휴가 끝난 6일부터 일주일이 되는 내일까지 발병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상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를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잠복기 2주가 되는 만큼 그때까지 추적 조사를 통해서 환자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어제 SNS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발견된 이태원 집단 감염이 한 달 전에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네. 한 달 전이라면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백 이사장의 주장은 오늘 확진자 102명이 나왔으니 역으로 추산하면 현재는 감염이 시작되고 3주 정도 지난 때라는 겁니다.
덧붙여서 이 감염을 관리하지 못한 채 다시 3주가 지나면 감염자는 6,500명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 처음 발견된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곳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면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까? 네, 오늘 방역당국은 기존에 나왔던 5개 클럽이 아니라 각각 다른 2개의 유흥업소를 방문했던 2명의 확진자가 더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서대문구 확진자는 클럽 메이드를 2일에 다녀왔고 용산구 확진자는 지난 4일에 이태원에 있는 피스틸이라는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관련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마도 그 이전부터 지역사회 또 어딘가에 조용한 전파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4월 24일에 밀집된 환경이 좀 더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연휴 전부터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진앙지도 여러 곳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유흥업소들이 처음 문을 연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방문자 모두에게 검사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윤재영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르며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수행 비서에 이어 장녀 이방카 고문의 개인 비서 그리고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까지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바로 워싱턴 가보겠습니다. 자, 임종주 특파원. 우선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이 감염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백악관에서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She's a wonderful young woman. Katie, she tested very good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n all of a sudden today she tested positive. 케이트 밀러 대변인은 펜스 부통령을 밀접 보좌해 왔습니다. 백악관 브리핑 연단에도 가까이 접근했고 펜스 부통령도 수행해 왔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기 바로 전날에는 펜스 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취재진과 대화하는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감염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핵심 측근과 부부 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케이트 밀러 대변인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고문과 석 달 전 결혼했습니다. 남편인 스티븐 밀러 고문은 초강경 이민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백악관 내 주요 인사들의 추가 감염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단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모두 매일 받는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장녀 이방카 선임 고문 개인 비서도 감염이 됐다고요? 네, 감염된 이방카 고문 개인 비서의 신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상은 없었는데 예방 차원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또 최근 몇 주 동안 재택근무를 해와 이방카 고문과의 직접 접촉은 없었으며 이방카 부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꺼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시중을 들던 직원이 감염된 이후에도 백악관 내외부 행사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같이 한 2차 대전 유럽 전승 기념식에는 90대 이상 고령의 참전 용사들도 참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거의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진정세로 돌아선 중국에서도 코로나19가 다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감염자가 슈퍼 전파자로 지목되는가 하면 발원지인 우한에서도 다시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말 이후 확진자 수가 관리되고 있었는데 주말 사이 하루 10명 이상 증가한 겁니다. 수치보다 심각한 건 감염 양상입니다. 중국 지린성 수란시의 한 40대 여성은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사람들을 만나고 출근까지 했다가 14명에게 코로나19를 옮겼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슈퍼 전파자가 된 겁니다. 全面排查2005人，追踪到确诊病例和无症状感染者的密切接触者290人。 지린성은 수란시의 통행을 봉쇄하는 초강경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한에선 36일 만에 확진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어제 89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동네 주민을 전수조사하자 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온 겁니다. 코로나19 발원지였던 우한에 잠복해 있는 환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증상자나 잠복기 환자에 의한 2차, 3차 감염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오는 21일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있는 중국이 다시 비상에 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중국 우한에선 다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지역을 곧바로 봉쇄했고 우한에 사는 1,100만 명 모두에 대해서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 전체에 대한 봉쇄가 풀린 건 지난달 8일입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우한에서도 환경이 열악한 판자촌으로 지어진 싼민지구입니다. 它是一个旧城的，知道吧？里面很多孤寡老人，但是我们这个范围也属于三民小区。 이곳 주민 6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아직 감염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할 수 없이 해당 지역 전체를 2주 동안 봉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5,000명이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小区现在完全不能进了是吧？送东西也不行是吧？ 경찰 차량이 주변을 에워쌌고 거리엔 사람들이 없습니다. 봉쇄된 곳은 싼민지구지만 감염 검사 대상은 우한 시민 전체입니다. 열흘 안에 모두 1,108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국 지린성에 이어 후베이성 우한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베이성에선 확진자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가 하루 10수명씩 나오면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지금 유럽에선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모든 제한을 풀라는 시위가 한창입니다. 오랜 봉쇄 조치에 지친 데다 일자리까지 잃은 시민들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치를 느슨하게 풀자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위대 수천 명은 민주주의를 달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는 곧 독재라고 반발합니다. 수백 명은 아예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숨통을 틔우려면 차 안에서라도 파티를 즐겨야겠다는 겁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집회를 열다 경찰에 진압당합니다. 이들은 완전한 자유를 달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고 6,000명대까지 올랐던 독일은 최근 수치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지자 단계적인 봉쇄 완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필수 사업장뿐 아니라 일반 상점과 박물관, 교회 등도 문을 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압박이 거세진 이유도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건 다시 집단 감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당장 코스펠트의 한 도살장에서 노동자 180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도 이제 봉쇄 완화 조치에 들어갑니다. 허가증 없이도 외출이 가능해지는데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르도뉴 지방에서 열린 장례식에 참석했던 9명이 한꺼번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럽 나라들이 하나둘 빗장을 풀고 있지만 집단 감염 사례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에 대한 긴장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코로나19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크렘린궁도 덮쳤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대변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푸틴 대통령의 상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란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당장 궁금해지는 건 푸틴 대통령의 상태입니다. 페스코프는 20년간 푸틴의 입 역할을 해온 최측근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마지막으로 만난 시점이 언제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은 나흘 전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대변인과 접촉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대통령을 직접 만난 지가 한 달도 넘었다고 했습니다. 크렘린궁 출입 기자들은 대변인이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날이 4월 30일 대통령 주재 회의라고 말했지만 역시 대통령과 대변인의 접촉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최근엔 주로 화상회의를 주재해왔기 때문에 둘의 만남 여부를 알 수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집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러시아에선 총리와 장관들도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가 24만 명을 넘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나왔고 열흘 전부터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 명 이상씩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